네, TV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연이죠, 변호사님? 네, 겨울방학을 이용해 코 성형 수술을 받은 16살 학생 이야기인데요.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부모가 저희 TV 의료 분쟁 차트로 제보를 한 사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 스튜어디스의 꿈을 위해서 부모는 고민 끝에 성형수술을 허락했다는데요. 승무원이 꿈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하기에 성형이라면 조금 전에 해줘야만 자리도 잡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제 전혀 상관없다고 가능하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원장님이나 치료실에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본인이 수술을 하셨는데, 코가 삐뚤어진 거에 대해서. 원장은 수시로 기울어진 코를 가운데로 밀어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계속 누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잡힌다고,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분간씩 이제 잠깐 쉬었다 20분간, 잠깐 쉬었다 20분간을 그거를 이제 1월 8일 날 병원에 가기 전날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실밥을 제거하러 병원에 간 1월 8일, 코는 여전히 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나 애나 이제 잠깐 이제 봐준다고 해서 치료실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갔지, 니를. 딸이 싫다고 거부를 했는데도 수술실로 데려가서 수술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토할 거 같고 막 이래갖고 엄마 보고 막 이제 마취했다고 그래갖고 끝나고 나니까 수술하고 마취한 거 알았어. 그런데 다음 날도 거지를 제거하러 온 딸을 또 한 번 수술실로 거짓말 데려갔습니다. 빼고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술실 쪽에서 소리가 또 나와서 아프다는 소리, 비명 소리가. 그래서 이제 마취를 또 했고 수술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두 번이나 딸을 수술실로 데려가는 동안 정작 대기실에 있던 부모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데요. 애를 이틀이나 연달아서 마취를 했고 어떻게 사전 설명 하나 없었고 이렇게 병원 측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 지금 보시면 시술을 받은 이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연히 한쪽으로 코의 모양이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이 사례자의 경우를 보시면 예. 원래 그 4mm 실리콘을 이용해서 코를 높이겠다라는 목적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근데 결과를 보시면 확연하게 오른쪽으로 코가 쏠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사례처럼 예. 성형외과에서 어떤 수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판례가 있는데요. 예. 판례를 보시면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의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사례에 비춰보면 환자는 원래 코를 3mm 높이려는 수술이었는데 오히려 코가 휘고 코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예. 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요. 오히려 어떤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번 사례는 부모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그냥 마취를 해놓고 시술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병원에서 일어나나요, 실제로? 네,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시술이든 처치든 마취든 투약이든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본건과 같이 뭐 하는지 모르게 마취가 이루어지고 처치가 이루어진 것,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렇죠. 이런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한테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본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게다가 재수술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재수술이 있던 1월 8일 원장은 세미나로 외출 중이었습니다. 전에도 수술실에 누구랑 있었어? 수술실에 부원장이랑 치료해주는 간호사 한 명 있었고 일어났을 때도 똑같이 네 명? 그렇게 있었고. 그런데 이 수술실에 있던 부원장은 의사가 아니라는데요. 부원장은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뭐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희 계시는 그 원장님하고 이제 항의를 하려고 들어갔던 것이 들어가서 뭔가 의료행위를 하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라고요. 가족들은 처음 수술을 한 원장 또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병원이고 이 원장님이고 여기서 했다고 이제 보여드리니까 이런 분은
저희 그러니까 성형외과 쪽에서는 없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학생의 주장은 자신을 수술실 안으로 데려간 것도 그리고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한 것도 부원장이라고 하는데 부원장이 의사가 정말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네네. 당연히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료법 규정을 보시면 의료법 제27조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그 무면허자뿐만 아니고 그거를 시킨 의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아울러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3개월의 업무정지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가족들은 애초에 수술을 한 사람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전문의라는 제도를 두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사님? 예,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즉 전공이라고 하는 4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끝난 후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야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려면 알아야 고를 수가 있을 텐데 전문의 병원인지 비전문의 병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간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본건의 경우도 CG를 보시면 뭐뭐한 땡땡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간판을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확실하게 환자분들께서 의료 소비자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경우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상 전문의 과목을 의원 앞에다 바로 붙일 때는 이분이 그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비성형외과 전문의나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의를 딴 것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을 경우는 의원만 붙이고 뒤에다가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렇게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진료 과목이나 의원을 살짝 작게 해서 거의 안 보이게 해서 바로 얼핏 보면 성형외과나 이런 전문 과목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은 엄연히 의료인에게 있겠죠. 그리고 그 의료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졌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